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365외과 대표원장 장태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항문수술의 대가이신 이성근 원장님, 수원 장편환외과에 계시고 엉덩이 대장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이성근 원장님을 모시고 항문 질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가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겸손하게, 네. 대가는 아니라고 수정, 정정, 네, 네. 항문 질환이 이제 겨울철이 되면 조금 많아지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몇 가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치질 수술 꼭 해야 되나요? 네. 수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없나요?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과거보다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이제 치질 수술을 꼭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수술을 해도 또 뭐 재발을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또 재발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광고에서 자꾸 뭐 치질은 수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시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최근 기사들을 보면 대장학문외과 의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치질은 꼭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부만 너무 확대 해석하면서 초기에 치질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꼭 확장이 돼서 치질 전체를 수술 안 해도 된다라는 약간의 그런 오해들이 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우리가 내치액은 1기, 2기, 3기, 4기 사실 1기, 2기는 수술을 굳이 안 해도 치질 3기, 4기는 수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1기나 2기 같은 초기인 경우에는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치질의 상태, 환자분들께서 호소하는 증상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금 답변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비수술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출혈이 있거나 튀어나오거나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뭐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끔 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조금 한 몇 개월 괜찮다가 또 잠깐 한 일주일 아프다가 몇 개월 아프다가 이런 식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환자가 수술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뭐 보존적인 치료,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 아까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육이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약 드시는 거, 그 다음에 연고 바르시는 거, 그게 세 가지가 그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꼭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때 망설이는 게 첫 번째 합병증 걱정하고, 두 번째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하시고, 세 번째 요즘엔 또 조금 금전적인,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힘든 수술은 아니에요. 치질이 과거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수술 방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도 이전처럼 막 입원을 오랫동안 해야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희 장편외과는 당일에 수술하고 당일에 퇴원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시고, 뭐 샤워하시고 운전하시고 산책하는 거, 일하시는 거 다 가능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에 관점을 좀 두고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좌욕, 음식 조절 뭐 이런 것들을 많은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술, 음주를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잠을 좀 잘 주무시면 좋겠다. 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는데 꼭 필요하니까 빨리 수술해라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보존적 비수술적인 치료가 조금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권유를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들로 좀 시간을 끌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술을 바로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으실까요? 일단 출혈이 너무 심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 또는 출혈이 너무 심한 경우도 수술을 하셔야 되죠. 장기간 반복적인 출혈로 인해서 빈혈까지 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해야 되는, 피가 안 통하면서 혈전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이 조직이 괴사가 되고, 잘못하면 정말 그 염증이 심해지고 감염으로 인해서 정말 심해지면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자가 너무 불편한 경우에도 저는 수술을 추천드리거든요. 보통 체질이 3대 증상이 출혈, 돌출, 간지럼증인데 밤에 주무시다가 깰 정도로 너무 가렵거나 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돌출이 심해서 자꾸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또는 튀어나온 것 때문에 분비물이 나와서 냄새가 나서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손으로 밀어넣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수술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성훈 원장님을 만나면 수술해야 될 것 같다. 빈혈이 생겨서 오시는 건강검진에서 7, 8까지 빈혈이 생기고 약간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좀 증상이 좀 덜한 것 같고 치질을 수술하고 나면 갑자기 좋아져. 헤모글로빈 회복 속도가 갑자기 좋아져서 뭐 한 몇 달 사이에 10, 뭐 12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대목은 빈혈이 있을 때 피가 치질 때문에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빈혈이 있다 그러면 대장내시경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반드시 수술 전에 해서 다른 빈혈을 야기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저희 앞에 계시는 영상 팀장님이 일단 튀어나오는 증상으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많으시죠. 네, 엄청 몇 년 동안 많으세요. 고생하셨던 네. 손으로 밀어놓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부끄럽다.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사는데 지장이 없다. 손으로 밀어 넣으면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팀장님도 수술하시고 나서는 너무 편하다. 수술하셨군요. 네. 그러면 이 튀어나와서 손으로 넣는 거에 또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제 사람들은 네. 어느 때 수술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냐. 아니면 피곤할 때 튀어나왔다 들어가는데 해야 되냐. 뭐 들락날락 1년에 한 번 정도 튀어나오는 것 같다. 수술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불편하냐 안 하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나 이렇게 살래? 그러면 굳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심한데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는 뭐 랭킹 안에 들 정도로 엄청 튀어나오는데 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굳이 수술할 필요 있냐. 이거는 누가 봐도 사기고 사기 중에서도 엄청 심각한데 아니 안 불편한데 말씀은 드립니다만 권유드리지는 않거든요. 중요한 건 불편하냐 안 하냐. 그레이존이죠. 약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의 트렌드에서 예전에는 이거는 나중에 안 좋아질 거니까 수술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트렌드에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불편한 게 아니면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트렌드로 좀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진료 방향을 그렇게 가는 거고 어느 게 사실 더 맞다? 빨리 수술해서 없애서 나중에 불편하지 않은 것과 조금 뭐 약이든 이런 것들을 바르면서 조금 약간 불편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 소비자의 지식이 높아지면서 판단 주체가 이전에는 의사가 좀 뭐 90%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의료 소비자의 역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게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좀 해보시고 요즘에는 의료가 굉장히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에 좀 본인하고 맞는 곳에서 수원에는 수원 장편외과, 파주에는 서울 365외과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을 하시고 어쨌든 수술이라는 거를 결정할 때 저는 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수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질 수술하고 관련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 뭘 먹어도 되냐, 뭘 먹으면 안 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